나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을 본다. 숨이 멎은 사람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화롭다. 하지만 그 곁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은 전쟁터 같다. 울음, 후회, 미안함, 그리고 공허함. 그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깨닫는다.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다. 누구나 함께 살아온 듯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언제나 혼자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인간관계의 무게가 달라진다. 나는 65세 장례지도사 이봉래다. 스스로도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며 오히려 사는 법을 배웠다. 오늘은 내가 장례식장에서 배운 혼자 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삶의 끝을 매일 지켜보며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독의 교훈을 읽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보게 하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매일 배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혼자 서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삶에 관한 이야기다. 혼자 남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날은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나는 평소처럼 향을 피우고 절차를 준비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빈소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아내의 영정 앞에 혼자 앉은 노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절을 했다. 그는 내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한 듯 했다. 그저 영정 속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평온이 있었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 눈에는 50년, 아니 어쩌면 평생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고요했다. 깊고 고요하고 받아들이는 슬픔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남는 것의 다른 얼굴을 보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저 고요히 이별을 품는 사람의 얼굴.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시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 그렇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언젠가는 혼자 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산다. 그 노인은 달랐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냉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다. 인생의 필연을,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시간을. 그때 깨달았다. 혼자 남는다는 건 벌이 아니라 인생의 필연이라는 걸. 그 다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미리 지혜롭게 혼자 서야 했다.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 언젠가 내가 저 의자에 앉게 될 때 나도 저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원망 없이, 후회 없이 평온하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기댈 때도 전부를 기대지 않게 되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법을. 그 노인은 내게 말없이 가르쳐 주었다. 혼자 남는 법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봄이 오던 어느 날이었다. 무연고자의 장례가 들어왔다. 사진도 조문객도 없는 빈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다. 텅 빈 제단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누구를 사랑했을까? 누구에게 사랑받았을까? 아무도 모를 이야기들이 이제 영원히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김영식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쩌면 그 이름은 생전에 한 번도 불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저렸다.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당신의 삶 또 누군가에게는 빛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스쳐 지나간 길 위에 당신이 건넨 말 한마디, 당신이 지어 보인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혼자 살아도 흔적은 누군가에게 닿아 있다는 걸.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또 다른 형태였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오늘 마신 커피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재배한 원두였고, 내가 입은 옷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만든 것이었고, 내가 걷는 이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었다. 우리는 혼자인 듯 보이지만 사실 언제나 함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매일 죽음을 정리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삶의 연결을 배운다. 한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가 남긴 흔적들이 퍼져나가는 시작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닦는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채우는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솔직해진다. 가면을 벗고 꾸밈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한다. 그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는 혼자 빈소를 정리했다. 하얀 국화를 걷어내고 초를 끄고 제단을 닦았다. 텅 빈 공간이 남았다. 하지만 그 공간은 텅 빈 게 아니었다. 김영식 씨의 삶이, 그의 시간이, 그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그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김영식 씨, 편히 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가 아닙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계절. 죽음과 삶이 함께 숨쉬는 계절. 나는 그날 혼자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혼자는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혼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나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요즘 나는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마트에 가고 혼자 영화를 본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다. 이젠 그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낀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대화에 정신이 팔려 놓쳤던 것들.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 국물의 온도, 반찬의 간. 그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진다. 혼자 마트에 가면 천천히 둘러볼 수 있다. 급하게 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취향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 오늘 내가 필요한 것만 고르면 된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혼자 영화를 보면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느낀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는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면 함께 사는 법도 달라진다. 의존이 아닌 존중으로, 집착이 아닌 이해로 변한다. 예전에 나는 남편에게 의존했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은행 업무 하나 보는 것도 모두 그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나는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망치질을 하다 손톱을 찢기도 했고, 인터넷 뱅킹을 하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싶을까? 예전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이젠 내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이상하게도 그게 평안했다.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외로움이란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고요였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심장이 뛰는 소리, 숨 쉬는 리듬, 피가 흐르는 느낌,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진다. 어느 날 동료가 내게 물었다. 이 일 너무 외롭지 않아요? 매일 죽음을 보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외로운 게 아니라 고요한 거예요. 고요할 땐 진짜 마음이 들리거든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듣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게 말한다. 너는 잘하고 있다고. 너는 충분히 강하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한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그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감정이었다. 누군가가 건네는 위로는 때로 공허할 때가 있다. 그들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는 가장 정확하고 따뜻하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저녁이면 나는 혼자 차를 마신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뜬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혼자여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 고요한 순간들. 이제 나는 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걸.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난다. 꾸미지 않은 나, 포장하지 않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나와 친해지는 것. 그게 바로 혼자 사는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 기대지 않으면서도 가까이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어른의 관계다. 이제 나는 안다. 혼자 남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지혜롭게 남는 건 우리의 선택이다. 너무 의지하지도 너무 배척하지도 말자. 사람은 서로 기대야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기대야 한다. 내가 본 수많은 장례 중 가장 외로운 장례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살아있을 때 관계를 닫아버린 사람이었다. 돈 한 푼 빌려줄 친구가 없는 인생. 그건 고독이 아니라 단절이다. 진짜 혼자는 스스로를 사랑하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산다. 누군가 떠나도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지만 그 혼자 속에서 사람다움을 지켜야 하니까. 오늘도 나는 한 장례식장을 정리하며 중얼거린다. 모두 떠나도 나는 나와 함께 남는다. 그 말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한다. 6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인생은 결국 혼자지만 그 혼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법, 사람을 이해하는 법, 세상과 연결되는 법. 모두 혼자 있는 시간에 배운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완성시킨다. 여러분도 언젠가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라. 혼자서도 밥을 먹고, 혼자서도 웃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함께 있을 때도 더 행복할 수 있다. 의존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